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어제 있었습니다. 시간이 90분 정도였고 27명이 모였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29명이라 그랬는데 2명이 어제 문체위가 늦게 끝나서 2명이 빠진 상태로 거의 30명 가까운 거대한 만찬이었어요. 공동 취재가 없이 전속 사진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영상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오프닝 정도? 이제 모두 발언 정도는 취재 기자들이, 풀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영상을 간단하게 찍고 그다음에 빠지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 요런 수순인데 이번에는 영상도 없이 사진만 딱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상도 안 찍은 건 물론 윤 대통령 때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되긴 하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얘기를 길게 해버리면 그때 이제 풀기자들 쫓아낼 수도 없고 일단 풀기자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풀기자도 없이 그냥 전속 취재가 전속 뭐 카메라죠. 용산에 대통령실에 찍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예전 같으면 이런 행사들은 다 풀기자라는 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 몇 명 순번대로 뽑아서 영상 몇 명, 팬기자 몇 명 들어가서 보통 모두 발언 취재하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풀하면 기자단이 그걸 토대로 기사를 쓰는 건데 혹시 돌발 변수가 있을까?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의료 대란 문제를 이건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돌발 변수. 혹시 영상이 있어도 전속이 가서도 영상이 있으면 그거를 보자고 할까 봐 빼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발언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만찬을 이어가려고 했던 의도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대통령께서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 가자라고 했는데 야외 나가면 얼마나 어수선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조용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그릇에 놓여 있는 걸 하지 고기를 굽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신사납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독대를 안 해주니까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꺼내버리면 이게 민망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의 제가 과거에 대표실에 있을 때도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7시에 밥을 먹기로 시작을 하면 보통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대통령과 먼저 이렇게 독대를 합니다. 따로. 그리고 다른 대표를 수행해서 온 당직자들은 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같이 또 어울려서 환담을 나누고 그래서 대통령과 저녁 시간이 되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당 대표가 같이 등장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도 대통령이 당 대표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환담 어떤 그 환담장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가 일부러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해서 짧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시간만 남겨놓고 가서 자 늦었으니까 빨리 갑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당정 갈등을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투박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에서는 일부러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갈등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또 그 반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동훈의 힘을 좀 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체코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셨잖아요. 근데 맨 앞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 있었어요. 이분이 의전서열 23입니다. 한동훈은 국가의전서열 여당 대표니까 7위예요. 그런데 뭐 공개적으로는 수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하고 악싸우는데 뭐 5초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꼭 그렇게 맨 앞에 섰어야 됐을까? 그 모습만 보아도 아 지금 권력의 힘이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란 권력과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이 만찬 이전에 이 독대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그리고 어떤 만찬의 형식들이 한동훈 힘빼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한동훈 패싱을 만찬에서도 대놓고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 넉 장, 원래 좀 더 몇 장 더 있다가 빼고 넉 장만 공개했잖아요. 그 사진에서 2장은 단체 사진이고 2장은 이제 대통령을 중심에 넣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오는 사진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전면에 있어요. 요거 이제 단체 사진에 가운데 네. 포커싱을 둔 거고요. 몇 개를 보면 지금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원래 풀샷으로 전체 보면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보지만 한동훈 대표는 훨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앞에 있고 옆에 추경호 좀 요 정도 구도가 제일 많아요. 대통령이 맨 앞에 전면에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쪽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얼굴을 아니까 그렇지 지금 얼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인 줄 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사진을 딸랑 7장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진 중에서 저 사진을 픽한 사람들이 한동훈 너는 요 정도만 해. 나는 옹졸한 밴댕이 같은 마음이 저 사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그냥 패싱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물론 밥을 먹고 만나는 거는 좋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지금은 서로 가장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사이라는 걸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소잖아요. 밥을 먹고 스킨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정말로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놨으니 먹고 가. 밥만 먹고 헤어질 타이밍이냐 지금이. 여사 의혹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뺀다고 쳐요. 일단 제쳐둔다고. 지금 의대생들이 다 전체 유급입니다. 9월 달에 안 하면 유급이 돼서 본과 4학년 마치고 국가고시 보고 전공의가 돼야 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의사가 없어요. 군대 가는 사람들 군의관 또 공보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없어요. 다 유급이 되면. 정말 또 지금 1학년들 유급인데 내년에 신입생 4,500명 같이 뽑으면 7,500명이 6년을 같이 다녀야 돼요. 의료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기서 그냥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나 먹고 가. 저럴 때인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정말 시국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패싱 얘기하셨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가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해서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술이 따로 준비가 되지 않고 오미자 주스가 준비가 됐고 그래서 건배사도 따로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발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도 친한 뒤에 친윤계가 살짝 온도차가 있어요.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뭐 말할 기회를 한동훈 대표가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내내 대통령이 요새 어떠냐라고 물어라도 봤으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말할 기회도 없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보라고 이제 기회를 줄 법도 한데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김재현 최고위원은 오늘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발언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다.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라고 했던 말은 전혀 의미 없는 말 같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요. 내 집이라고 말 안 하고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가끔 방송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나오는 거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대통령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려면 꺼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그걸 꺼낼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제 고민이 있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막 설명을 했어. 근데 상급자가 알았어 하면 끝입니다. 거기에 대고 아셨어요? 더 이상 뭐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30여 명 모인 데서 한동훈 대표가 또 한 번 굴욕을 당하는 거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대통령한테 아이스라떼 마시려고 하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건 전 너무 의미 없는 말이고 상투적 얼마나 할 말이 없고 이 만찬에서 대화가 실속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 일반인들끼리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만찬만 하더라도 2시간은 걸린데 이 외교부가 특히나 이런 공식 오찬 만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외교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외교부의 만찬 오찬이 거의 대통령실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에 뭐 식사가 나오고 모두 발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프로토콜이 짜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찬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만찬은 최소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4시간, 그래서 만찬의 시간을 두고도 이 어떤 만찬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외교가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있었던 만찬은 실질적으로 50분. 그래서 정말로 이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디펜스한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디펜스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아예 안 주어졌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하려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거 폐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원한 건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컨대 예를 들어 뭐 의료대란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뭐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상상컨대는 좀 더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독대에 상당히 강한 의지, 집착이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독대 요청을 했다. 그리고 어제도 만찬이 끝난 뒤에 바로 홍철호 정무수석을 찾아가서 지금 이런 분위기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 빠른 시일 내에 독대자를 다시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안 잡아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한 걸 보면 저는 의료대란과 같이 이 해법이랑 연계시켜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뭐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좀 제가 진짜 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사표를 쓰는데요. 전화로 툭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최후 통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물어보니까 여권 관계자 한 대표를 아는 한 분은 한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쉴드 치진 않지만 뒤통수 치려는 의도도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미 많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쳤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거는 한 대표가 개인적으로 난 뒤통수를 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쳤다라고 볼 거고 그래서 한 대표가 설령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시켜서 의료대란 풀어라. 안 그러면 특검 나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몇 명과 함께 특검 찬성시키겠다. 요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센데요. 그 정도, 이 정도는 한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면 대선 주자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위두훈이라는 막강한 팬덤들이 있어서 그거는 보수 대선 주자 중에 흔치 않은 일이어서 강점이 있지만 그냥 고집불통의 완강한 대통령 밑에서 제발 제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따라다녀봐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거고 같은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대권 주자가 다시 나와서 혹시나 되려면 이거는 내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가 했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강하게 짓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대선 주자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인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최근 계속 밀고 있는 게 결단의 칼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이제 당 내분이 커질 것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단 결단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도 한동훈 대표가 결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카드를 꺼냈을 때 이렇게 받쳐주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최소한 8명인데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과 8인회 정도로 해서 차기 대권에 해서 배팅을 할 만하다라고 전 보는데 현역 의원이 8명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끌어모으면 그 정도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한탕이다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 유력 대권 주자에게 같이 뜻을 품고 일찌감치 가는 거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특검에 대해서 가지고 지렛대를 가지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혹여라도 특검이 그렇게 한동훈이 도와가지고 특검이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진 배에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된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그런 선택까지는 좀 하기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보통 100일 안에 승부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당령 그런 것도 다
당명까지도 바꿨거든요. 100일 전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사이가 좋네 나쁘네 이걸로만 2달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 지금 최대의 숙제는 뭐냐면 사실 당내에 어떤 힘을 모으려면 현역들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당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역들을 그러니까 친윤은 아니더라도 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도 막 모아가지고 현역 수를 좀 늘려놔야 되는데 이분 하시는 걸 보면 뭐 전략기획 본부 이것도 확대할 때 보면 다 원외들만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외가 사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앞으로 좀 대선 주자로서 좀 뻗어나가기에는 이미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 프레임에 한동훈 대표가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이 떨어진 건 실제 너무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2인 삼각경기로 같이 가다가 같이 추락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둘 중에 양자택일의 안중에서 이게 더 좋네가 아니에요. 늘 이게 덜 나쁜 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같이 가봐야 좋은 거 하나 없다. 배팅을 해야 된다. 물론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책임 못 져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뭘 그것까지 책임집니까? 어쨌든 지금 특검 가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를 잘 꼬셔서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건넨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를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디올백 수사심의위는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권고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만 양상을 놓고 보면 두 개가 다른데 국민들 볼 때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나오잖아요. 준 사람이 내가 청탁금지법 위반 죄가 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변호인 측에서 2시간 20분 정도 설명했더라고요. 검찰은 저 사람 죄가 없어 라고 3시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난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준 사람이고 여사는 받은 사람이고 근데 받은 사람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역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여사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요. 수심위에 뭐 법조인들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분들 종교분들도 들어가는데 이런 게 설득이 어느 정도는 저는 먹혔다고 봐요. 당시에는 둘 다 죄가 없다고 하니 물론 최재형 목사 측은 의견서 한 장을 검토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2시간 하고 Q&A 받는 거랑 종이 쪼가리 한 장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다르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영향을 빼더라도 설령 한쪽은 국민 법 감정에 법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15번이었는데 이제 16번 정도가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3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보통 13번 정도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3번 정도인데 그 중에서 4번 정도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사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소 공고를 했을 때도 불기소할 때도 있었고 불기소하라고 했을 때도 기소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결론만 따지고 본다면 이번에도 수사팀은 저는 불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박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저는 이거 만나려고 했던 수단에 불과한 거고 저는 그 뇌물 같은 청탁 같은 거 안 했는데요 하면 검사가 거짓말 치지 마 무슨 네가 그래 이게 뇌물 주고 청탁한 거지 이렇게 해서 보통 기소되고 재판받아서 벌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번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수사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거의 지금 불기소 처분할 것 같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저는 한 번 더 무게감 마일리지를 쌓아준 것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뭐 이런 기사 제목이 생각나요. 자고 일어나면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반증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안 했냐면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나중에 뭐 특검이 됐든 뭐 정권이 끝났든 간에 이걸 수사해 가지고 벌이 잘못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쳤거나 아니면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본인의 어떤 선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 때문에 서로 하기를 꺼려서 안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 의견을 줄지 모르겠어요. 기소로 할지를. 왜냐하면 수심위는 이제 최재형 목사 건에 대해서는 기소해라라고 했고 물론 최재형 목사만 그렇다고 기소하고 수심 의견을 받으려 여사는 또 불기소하고 이것도 안 맞잖아요. 법원은 서로 다른 재판과 다른 판단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한 명을 기소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받은 사람은 뭐 기소 안 한다.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준 사람 기소하고 받은 사람 기소 안 하면 그거는 그렇죠. 블랙 코미디죠. 예.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치인의 자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면도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치고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이어서 그냥 눈 딱 감고 뭉개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이제 한 내년쯤 되면 심우정 총장이죠. 총장이 꼭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좀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근데 이번에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쨌든 기소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최재형 목사 변호인 측이 이번 새로운 증거 영상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가 검사 측에게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유도 신문을 당했다. 그러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준 것 같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 증거가 나온 것도 사실 여기에 대한 변수고 이제 만약에 이 대통령과의 직무 그러니까 2017년도 권익위 해설서를 보면 물론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알선 수재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불기소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